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정치파랑새입니다. 윤석열이 특검 소환에 불응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특검 소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을 해줬죠. 그런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단 2번째 소환 만에 펑크를 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특검에서 7월 4일이나 5일에 재소환을 한다고 하죠. 3일은 직위원 재판부에 출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되고 4일 금요일 소환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법이 정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인 체포를 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바로 구속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성실하고 무도한 행태 우리가 다 예상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건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그대로 특검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체포와 함께 바로 구속으로 진행을 해야죠. 이걸 어떻게 선택적으로 체포를 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혹시 검찰 선배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가요? 첫 소환에서 출석시간 1시간 놓고 실랑이를 벌였죠. 그런데 이제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쌩하니 통과하는 그 모습에 우리 국민의 허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윤석열의 이러한 태도와 모습은 검찰을 떼어 개인의 문제로 볼 수가 없는데 그가 과거에 몸담아왔던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검찰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이 수사기관에 쓸데없는 권위를 배제시켜야 저런 괴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3개월 내에 앞으로 9월 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20여 년 동안 못하고 질질 끌어왔던 이 문제를 3개월 동안 가능한가? 너무 서두르다 보면 졸속 법안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20여 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3개월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네. 8월에 당대표가 되시면 네. 이건 좀 허언 아닌가요? 앵커님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허운 얘기를 바랍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KBS 라디오는 잘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이런 불편한 질문, 불공정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검찰개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많은 내용은 모릅니다. 예.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그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1, 2년 된 그런 개혁안이 아니고요. 그 이상의 많은 우리 민주당에서 토론 과정도 있었고 그 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석 전 제가 귀하길 네.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는 건데 그건 2달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3개월 내에 뭐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가능한 일정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법의 통과 시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법은 3개월 이내, 그러니까 다시 말해 9월까지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논의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논의이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됐고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해서 조직을 만들고 각 조직이 돌아가는 데까지는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법에서는 유예기간 1년을 두기는 했는데 정부의 역량에 따라서 6개월 단축 혹은 그 이하로도 단축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조직법을 지금 만들어서 개정하자라는 것이고 조직이 확정되면 각 조직 간에 운용되고 조직 간을 넘어서는 이런 각종 혈관 역할을 하는 이런 법들 예를 들면 수사절차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 이런 법들은 조직에 맞춰서 추가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의했던 검찰개혁 4법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4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과 그리고 폐지된 검찰청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이관받는 기관, 그래서 기소권은 공소청이 이관을 받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곳에서 이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직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수사기관이 여러 개, 한 최소 3개 정도 만들어집니다. 중수청, 그 다음에 경찰, 공수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나눠진 수사기관 간의 업무의 조율, 수사 관할의 조율, 그리고 각종 이의신청 절차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는 안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지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인적 구성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서 여전히 검사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이고 일부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
수사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저희가 법무부에 두지 않고 행안부에 두는 안으로 발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할 수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수사관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기존에 검사라는 명칭이 공소청으로 가는 분들은 검사라는 명칭이 있겠지만 네. 좀 그쪽으로 가시면 이제 검사라는 명칭이 달라지는 건가요? 검사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이제 수사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검사의 업무 범위를 따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중수청으로 가는 분들이 검사의 업무를 하면 여전히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가되 우리가 수사관 하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이 검찰 밑에 있는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이해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대등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을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사관들도 고위직 수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급부터 저희는 7급까지 수사관 1급부터 7급까지 현재 법을 내놨는데 아마 확대해서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을 두고 수사관에서도 고위직 수사관이 나올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 차관 그리고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으로 임명이 되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그분들이 뭐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뭐 수사권 축소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냈던 분들이어서 우려가 더 되고 있는데 뭐 어떠십니까? 일단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합니다. 법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국회가 국민들과 함께 추진을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상의해서 그 방향과 방법, 시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상의해서 이제 나아가긴 할 것인데요. 어쨌든간 그 검찰 개혁의 추진 주체는 국회다라는 점은 먼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검찰 개혁을 할 때 검찰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검찰 개혁에 뭐 주도를 하거나 검찰을 개혁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검찰을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검찰 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게 수사기소 분리도 있지만 검찰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수사에서 재판까지 굉장히 많은 형사 절차를 다 관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인권 보호 조치 이런 것들도 검찰 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검찰을 잘 알고 또 수사를 해봤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저희가 좀 고려하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검찰개혁에서 정부 입장을 가장 대변하고 중심이 돼야 될 분은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나 차관이 검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정점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님의 의중을 가장 잘 읽고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내란 연루 의혹도 있고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무마도 했죠.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의 법률 담당 집사 노릇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전방에서 부패와 맞서서 싸워야 할 그 최고 책임자가 오히려 부패를 무마하는 짓을 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하죠. 내일 대검에서 퇴임식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생각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집에 돌아가 특검 수사나 준비하라. 뭐 이런 말씀 전해드리며 방금 막 속보가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2차 출석일을 7월 5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출석 시간을 9시로 정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10시에 출석하겠다고 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9시에서 1분만이라도 늦는다면 이건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라. 아니 바로 구속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바로 실행을 해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